자, 오늘의 주제는 적정한 결혼식 축의금은 얼마인가입니다. 관련해서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뉴스에 인크루트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과연 적정한 축의금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직장인 그리고 대학생, 구직자 등 인크루트에서 1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친하면 10만원, 안 친하면 5만원이 결론입니다. 즉 내가 생각했을 때 적당히 친한 지인이면 한 5만원 정도 하고 정말 내 친구다, 정말 친한 친구다 라고 하면 10만원 정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5만원권이 없고 1만원권이 제일 큰 지폐 액수였었죠. 근데 5만원권이 나오면서 간혹 이제 축의금으로 5만원을 내는 사례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물가도 상승하고 5만원권이 나오다 보니까 언젠가 어느 순간 5만원권이 기본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계속 물가가 오르고 최근에 자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5만 원이 약간 기본 디폴트 값에서 10만 원은 조금 올라간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친하지 않으면 약간 거리가 있거나 뭐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면 5만 원, 친하면 10만 원으로 이렇게 3만 원에서 인플레이션 된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이게 결혼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미혼이시거나 이런 결혼 준비 해보시 않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예식장 비용이 있어요. 1인당 얼마, 하객 한 명당 얼마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식사값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결혼식장에 예식을 할 때 비용은 얼마를 내고 그 다음에 식사할 때 1인당 얼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식장 비용이 좀 저렴하거나 아예 없고 식사로 1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1인당 얼마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식사값이 요즘에는 한 4만원에서 7만원? 좀 비싼 곳은 10만원 곳도 있거든요. 결국 결혼식장 가서 10만원 정도 내야 되지 만약에 5만원 정도 내면은 약간 손해이거나 아니면은 그 비용이랑 또이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크루트 설문조사에서 정말 친하면 축의금 얼마를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1등이 36.1%가 10만원, 그 다음에 무려 2등이 20만원입니다. 30.2%가. 결국 10만원이 대세이고 디폴트 값이 된 겁니다. 5만원에서 인플레이션 돼서 2배로 늘어나는 셈이죠. 근데 만약에 축하해주러 간 하객이 혼자 간 게 아니라 가족이 가서 와이프랑 배우자랑 혹은 남편이랑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 2명 정도 있는 4인 가족 기준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예식장 결혼 당사자 입장에서는 식사값으로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5만원을 낼 경우에는 식사를 안 해야 그 결혼 당사자가 손해가 안 되고 본전이 되고 만약에 둘 이상 뭐 배우자라든가 아니면은 애인을 데려간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내야 식사를 하더라도 결혼식을 주최한 입장에서는 본전이 되게 됩니다. 식사를 안 하면 5만원, 식사를 하면 10만원을 내는 게 아무래도 그 상대방에 대한 결혼식을 하시는 분에 대한 손해가 아니게끔 해주는 거죠. 하지만 또 정말 안 친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 동료라든가 회사 동료도 막 같은 부서가 아니고 좀 그냥 이름 정도만 알고 정말 안 친한 분들 혹은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있는 경우 정말 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내가 가지도 않고 지인한테 부탁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간혹 3만 원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지인 그 결혼하시는데 축의금 받는 역할을 하면서 봉투를 이렇게 받았었는데 정말 3만 원 내신 분이 없어요. 대부분 다 정말 5만 원이 한 5만 원 이상이 한 80%? 90%였고 3만 원 내신 분이 진짜 한 1%? 1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5%에서 한 3% 이하? 근데 가끔 가다 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보면 봉투를 이제 단체로 많이 내시는 분들 그 중에 하나더라고요. 즉 그러니까 한 분이 대표로 이렇게 지인들 거를 쫙 모아서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5분, 10분씩 어떤 모임에서 이런 경우 이제 친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직접 지인이 아니라 뭐 지인의 뭐 딸이 결혼한다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건너인 경우 그런 경우 3만 원 내지 않나 추측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다른 설문조사에서 그럼 어떤 경우가 더 결혼식에 가고 싶었습니까? 예를 들면 모바일과 요즘은 모바일로도 많이 하는데 종이 청첩장도 많이 예전에 많이 만들었지만 모바일로도 많이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압도적으로 종이 청첩장이 되게 좋다. 그걸 받아야지만 결혼식에 가겠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모바일로만 오면 성의가 없어 보여서 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모바일로만 청첩장을 보내면 74%가 되게 성의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무려 46.6%, 거의 절반 가까이가 축의금도 내지 않겠다. 즉 종이 참석장을 받아야 내가 가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좀 더 성의 있어 보인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건 이제 종이 참석장을 만들어서 만나서 뭐 식사를 한다 대접하면 더 좋고, 식사까지 안 되더라도 그냥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고 커피숍에서 만나면서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바쁜데 다 일일이 보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서 뭐 주소를 물어본 다음에 우편으로라도 보내주면 상대방이 좀 기뻐하고, 이 사람이 나를 좀 가깝게 생각하고 챙기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축의금이나 식사를 안 하면 혼자 가면 5만원, 2명 이상으로 친하면 10만원 이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제한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청첩장에 축의금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다른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좀 재밌는 생각이었는데, 그냥 혼자 생각해봤던 건데, 와디즈라는 펀딩 사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비스라든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펀딩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걸 할 거다라고 기획을 만들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막 펀딩을 해요. 그것처럼 약간 펀딩 사이트를 이용하던,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펀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결혼할 때 이제 갖고 싶은 물건이나 필요한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왜냐면 뭐 신혼집에 들어가면 뭐 냉장고도 사야 되고 가전제품도 사야 되고 가구도 사야 되고 살 게 정말 많고 돈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축의금을 받은 걸로 그런 것들을 산다든가, 보통은 이제 신혼여행이나 아니면은 뭐 결혼식장 비용 이런 걸 다 같이 이제 그 축의금으로 해결하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제공해서 어떤 서비스나 어떤 제품을 사고 싶다 한 거 여러 가지 올려놓으면 하객들이 그걸 보고서 펀딩을 하는 거죠.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등 다양하게. 뭐 중복으로 당연히 펀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펀딩을 받으면 보통 이제 혜택을 주거든요. 펀딩 하신 분들한테. 그치, 서비스 제품을 보내드린다든지, 이 축의금도 마찬가지로 3만원 펀딩하신 분들한테 감사의 문자를 보낸다든가, 5만원을 하신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건다든가, 10만원 이상을 하신 분들한테 신혼여행에서 기념품을 사서 보내준다든가, 20만원을 펀딩해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니까 일일이 이제 결혼하고 시간이 될 때 천천히 찾아뵙고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게 하면 결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혼집이나 신혼여행 혹은 혼수장만, 예식 등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펀딩 받는 입장에서 실속을 챙기고 축의금 내며 축하해주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단순히 축의금 내면 내가 이 돈을 내면 축하해주는 의미지만 어디 쓰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이 물건을 사줬어. 이 냉장고를 저 결혼하는 부부들한테 내가 사줬어. 아니면 신혼여행을 저길 간다고? 그러면은 뭐 내가 거기에 좀 보태줬어 라고 하면, 어떤 서비스를 해줬는지에 대한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니까 나중에 만났을 때 냉장고 내가 사준 거인데, 아니면 신집들이 갔을 때 저 소파는 내가 사준 거네 라고 이제 약간 생색을 낼 수도 있고, 본인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그리고 뭐 신혼여행 때 자기가 펀딩을 했으면 여행 잘 갔다 왔어? 그거 내가 좀 펀딩 해준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 본인도 이제 기분이 좋고, 뭔가 특정 서비스에 그걸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단순히 축의금 낸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났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신혼부부를 만났을 때, 야, 그거 내가 사준 거잖아 이러면서 계속. 그러면 본인도 생색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아진 거야. 이거 그때 펀딩해 주신 걸로 산 서비스, 뭐 산 냉장고입니다 라고 이렇게 집들이 때 자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의 문자나 이런 거 연락할 때마다 하면 돈 내신 분도 계속 생색내서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재미로 생각해봤는데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뭔가 실속이 있고 펀딩도 더 많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재밌게 기획서를 쓰고 왜 우리가 이걸 필요한지 막 이렇게 설명하면 축의금 5만원, 10만원 받을 거 막 펀딩으로 막 20만원, 아니면 중복으로 해서 막 30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좀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재미삼아 그냥 한번 이런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부모님들이 과연 좋아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됐든 그냥 어쨌든 결혼식이라는 거는 사실 하나의 축제잖아요. 예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왜 이런 축의금 문화가 생겼을까를 생각해보면, 옛날에 결혼식은 마을 잔치여서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그때 당시에 축의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거든요. 그런 데서 그 내려왔던 문화가 지금의 이런 결혼식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결혼식이 허례허식이고 너무 크게 하고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또 축의금 내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 이런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좋게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하해주는 그런 동네 잔치 문화가 내려온 게 아닌가? 뭐 이왕이면 뭐 결혼하시는 분들도 여러 사람 모아놓고 축하를 받고 싶고, 저희 결혼합니다 라고 축하도 받고 그런 선포도 하고 싶고, 또 지인들도 참석해서 그렇게 좋은 자리에 식사도 하면서 축하해주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좋게 생각해보면 사실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너무 좀 잘못돼서 폐해가 나기도 하고 서로 약간 좀 얼굴 붉히고 약간 기계적인 경향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해결돼서 어쨌든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축하해주는 문화니까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그런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해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사례가 공유되면 좋은 문화로 전파돼서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